예전 유튜브 채널에서 1년 공부해서 수능 4개 틀리는 법, 뭐 이런 굉장히 오만한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게 조회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35만이면 제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 영상을 처음 올리고 이제 3년 정도가 되어 가면서 시대인재랑 계약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또 그 과정에서 책도 많이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영상 내용이 다 틀려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정정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뭔지를 좀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의 문제점을 몇 개 다뤄볼게요. 일단 저 영상에서 저는 좀 노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공부 시간이 엄청 많아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저 영상의 논점이거든요. 뭐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공부를 했더니 지금의 내가 되었다. 저게 저 영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러면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 누구나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을 공부할 수 있느냐?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냐?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두 번째가 14시간, 16시간을 했을 때 다 저런 성과가 나오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14시간, 16시간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죠. 누군가는 진짜 억지로 막 앉혀놔도 죽어도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4시간까지는. 한 뭐 8시간에서 12시간까지는 하는데 그 위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해요, 세상에. 의지박약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적 노력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 치자. 그럼 14시간, 16시간 공부하면 다 저것과 유사한 성과가 나오느냐? 이 사람처럼 수능 이외에도 저는 PSAT를 준비했었고 처음보다 점수가 많이 올라서 됐거든요. 그러면 되는가? 이 사람처럼 공부하면 되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죠. 왜냐면 저만 저 당시에 저 시간을 공부한 게 아니었을 거고 뭐 그걸 통계를 낼 수는 없겠죠. 수험생 표본을 뭐 전수조사해서 평균 공부 시간이랑 그 사람별 점수 상승도 이런 거를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나 귀납적인 걸로 주변 통계하기로 하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주변에 발레가 너무 많을 거예요. 14시간 공부했는데 점수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반토막 정도로 공부했는데 대학을 저보다 잘 가신 분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 영상은 사실 조회수에 비해서는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내용이죠. 지금 와서 이제야 올리는 거지만 제가 지금 많이 공부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많이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뒤로 제가 저 채널에서 다뤘던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저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책을 몇 권 쓰고 제가 그 사이에 책을 3번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때 저런 말을 했던 게 되게 경솔한 거였구나. 그 사람의 처지랑 상황이랑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한번 네이버에 다시 쓰는 수험 후기 이런 식으로 올린 적도 있고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영상으로도 이걸 한번 남겨놔야겠다. 그때 올렸었던 내용이 그닥 도움이 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위험한 내용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 봅니다. 그럼 제 수험 후기를 비롯해서 다른 수험 후기를 참고하는 중요한 관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 수험 후기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수험 후기나 아니면 팁 같은 거 있죠. 수험생활 팁, 공부법 이런 거를 참고할 때 유의하시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게 활용하는 방법 팁을 몇 가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째는 나랑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균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좀 더 해서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수험 후기를 봤는데 그 수험 후기를 쓴 사람은 성실성이나 뭐 기타 등등 요소가 되게 치우쳐져 있어서 한쪽으로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해도 아무 인생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300일씩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쓴 수험 후기를 보고 그걸 따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을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작정 따라하려 하다 보면 위험하죠. 그렇다 보니까 나랑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점수를 올린 사람이 누굴까? 요거를 고려해보는 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인서울이나 아니면 경기권이 아니라 좀 지방권에서 공부를 했던 일반고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인서울권에 있는 특목고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의 마인드는 저는 사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학 와서 대화를 해봤을 때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대학에 가서 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조금 다르고 그런 환경이 주는 영향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쓰신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봤는데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공부나 SAT나 이런 인적성 시험에서 그 노력이 영향을 몇 퍼센트나 줄 것 같아요? 점수가 100이면 그 100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100점 중에? 여러분은 한 15점, 20점, 많으면 30점, 50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5점입니다. 5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100점을 만들어냈으면 그중 노력으로 만든 점수는 5점입니다. 학계에서 이걸로 아직도 논쟁 중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긴 하지만 그래도 20점이 넘는다는 의견은 이제 주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험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높아도 10몇 점, 보통은 4점에서 5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체능 영역이 노력의 영향력이 더 세요. 그럼 이런 것도 고려해서 수험 후기를 보면 좋겠죠. 나는 뭐 치열하게 공부했다. 그분의 공부를 부정하려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성과가 나오거나 뭐 수험 생활을 잘 좋은 결과로 마무리했다거나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여를 했죠. 5%에서 15% 정도. 많으면 20%까지. 근데 나머지 80%는 노력으로 설명 안 되는 변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면 야 그러면 80% 90%가 재능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80% 90%를 차지하는 거는 진짜 수십 종류는 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재능이 일정 부분 차지할 건데 재능이 50%를 넘지도 않아요. 20%, 30%요 언저리를 차지할 거예요. 50%까지 차지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그 외에 뭐 환경, 운, 시대적 맥락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시대적 맥락, 그 사람의 뭐 기질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기질이랑 공부 재능은 약간 다른 부분 같아요. 성격적인 기질, TCI 검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여러 수십 가지 요소가 관여돼서 그 수험 생활의 성과, 성적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되게 복잡계죠. 어떤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원인을 완전 명료하게 딱 뽑을 수 없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노력의 영향력이 20%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이제는 거의 없다.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서 수험 후기를 보실 때도 저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노력 이외의 영역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잘 되는 환경에 나를 밀어넣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릿의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량을 채우고 집중하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노력 말고도 좋은 환경에 나를 밀어넣는 노력도 저는 그것까지 합치면 전 노력이 5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먹는 것까지 심지어 신경 쓰고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또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본인의 처지에 맞게 어느 정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노력이 다는 아니다. 노력이 중요한 건 맞다. 사실 5%만 돼도 저는 되게 큰 변수 아닌가 생각해요. 수험생 입장에서 5점 되게 절실하지 않나요? 저는 그랬는데 5점 올리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5점이면 괜찮은데 5점이면 해야지 그런 생각이라서 5점이면 노력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재능도 있고 환경도 고려하고 근데 그런 거를 수어묵이 쓰는 사람이 무슨 그런 인지과학이나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상관계수를 고려해서 내가 환경은 이랬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어땠고 뭐 이런 걸 쓰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현실에서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1년 공부해서 경기대 점수가 뜨고
또 이제 1년 더 해서 연대 점수가 뜨고 피셋도 1년 정도 이제 해서 원래 합격권 점수가 아니었는데 합격권 점수로 들어갔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운이 되게 좋았다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일단 제가 일을 안 해도 됐고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죠. 처음부터 점수가 나오는 재능이 아니더라도 노력해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는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을 투입했을 때 이러한 영역에서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사고 과정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해결하는 뭐 태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노력을 한 건 맞는데 연애 시간 16시간 했던 거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증인을 한 줄로 세워서 부를 수 있어요. 같이 그 부대 끼면서 공부한 애들이 있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붙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걔네도 다 그만큼 공부했는데 더 잘 간 애도 있고 연대가 아닌 다른 학교를 간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걔네가 노력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재수가 어느 정도 좋았구나. 그리고 그런 요소도 있죠. 수험 생활 중에 멘탈리티라고 해야 되나? 멘탈이 요동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재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험 생활 중에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거 낙관주의도 아니고 철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철이 없고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망하면 딴 거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장단이 있죠. 매사에 좀 스트레스는 덜 받는데 진중성이 없고 설렁설렁한다는 인상을 주고 아무튼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저로서는 그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으면은 그게 수험 생활에서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나열하면 끝도 없는데 원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점수라는 결과에 작용하는 거는 그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한 요소들의 총합이 결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만 알아요. 타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 지능 검사를 해서 그 지능 검사를 준거로 내가 이 시험에 진입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뭐 굉장히 영리한 판단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한 판단 같기도 해요. 다른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능이 높아도 40% 이상은 관장하지 않는 상관 계수를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다른 요소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쓰는 수험 후기가 잘 없으니까 나랑 비슷한 관점으로 공부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얘기를 어느 정도 참고하되 또 나랑 그분의 차이도 어느 정도 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하는 생각이 수험 후기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험 후기나 타인의 공부법, 제 영상, 당연히 제 영상이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강의 이런 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10% 많으면 10% 딱 그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90% 이상은 본인이 채워나가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분들의 노력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오해되기 쉬운 말이라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제 논지를 말씀드리면 노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수험 후기를 쓰시는 분들도 저도 당시에 경솔했으니까 할 말 없지만 저런 것들을 다 포섭해서 다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접근 같아요. 내가 냉정하게 재능이 있었던 편인가 없었던 편인가 어떤 재능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집안 환경은 공부하기 좋은 집안 환경이었나 아니면 좀 불리한 면들이 있었나 또는 내 공부 환경은 어땠었나 나는 어떤 환경에서 공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수렴적 사고를 잘하나 나는 발산적 사고를 잘하나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거를 계속 검토하고 검토해서 쓰는 게 이제 읽는 사람을 위한 거고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안 하시면 뭐 그분의 자유죠.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왜 저런 영상을 찍으면 이제 반발이 많은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제가 당시에 실제로 경솔을 했었던 거여서 또 그 영상으로 뭔가 희망을 얻어가시거나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내가 되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거를 35만 명이 보고 했으면 저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3만 명도 안 될 거고 그대로 했을 때 저랑 비슷한 성과를 내는 사람은
3,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영상은 약간 뼈아픈 실책입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저거를 저때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씁쓸해요. 솔직히 내가 되게 잘못된 컨텐츠를 만들었구나. 저거 말고 그 외에 모의고사 푸는 방법론이나 그 구체적인 과목과 관련된 방법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후회 안 하거든요. 그런 방법론은 지금 봐도 딱히 잘못된 게 없고 당시 상황에는 더 맞는 내용이었고 한데 하필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저는 좀 눈에 밟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은 수험생이나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분들 이외에도 컨텐츠 만드는 분들이 혹시나 보신다면 저와 같은 실책을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괜히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김영훈 교수님이 쓰신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장해요. 그리고 사실 한쪽 의견만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노력의 배신이 저 책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까면서 거의 전개됩니다. 근데 저는 말콤 글래드웰도 좋아해요. 말콤 글래드웰의 내용 중에서도 학생들이 또는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도 또는 그냥 직장인이나 학생이 아닌 무언가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들에서도 둘 다 이제 읽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문제 푸는 법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 사이에 제가 올릴 수 있는 게 그때그때 생각나면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거라도 올려볼게요.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고리즘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하지 않고 일단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